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우스키핑을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하겠지만 부재 설명들이 되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우선은 샴푸, 린스, 바디용품, 그리고 비누용품을 살 일이 없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 걸 가지고 온다. 그게 맞는데 새 거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손님분들이 하룻밤 머물면서 진짜 요만큼 쓰고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이만큼 남았는 걸 다음 손님에게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특히 뉴질랜드에는 샴푸랑 뭐 바디워시에 마누카 꿀 이렇게 들어간 용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따라서 틀리지만 에코 용품, 에코 바디워시 뭐 이런 것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호텔 여러 군데서 일을 하니까 호텔마다 틀렸는데 용품들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걸 챙겨와가지고 제가 백패커스에서 계속 머물렀으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썼어요. 하우스키핑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보통 워홀 할 때 제가 일기를 조금씩 적어 놨었거든요. 제가 호텔에서 주워왔던 물품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 봤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가장 많았던 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도 진짜 많았고요. 근데 이제 치약은 조금 진짜 조금 쓰고 한 이 정도 남았는 거는 위에 조금만 잘라내서 버리고 그 밑부분 다 깨끗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약도 그렇게 계속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리대도 나왔고 과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일본 식품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대박. 특히 파티하고 난 다음에 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손님분들이 이제 박스로 이제 술을 사와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고 남았는 술 보통 막 하이네켄 아니면 보통 아무 맥주나 아니면 럼이나 보드카 이런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뜯은 것도 있고 안 뜯은 것도 있는데 술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술은 조금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비싼 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슈바를 불러가지고 슈퍼바이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맥주다. 그리고 처음엔 저는 모르니까 슈바를 무조건 불렀어요. 맥주가 두 병이 나왔다 이러니까 슈바가 그냥 너 챙겨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병을 처음에는 이렇게 챙겨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 나도 이제 이 시스템을 알게 되니까 그냥 술은 보통 남으니까 챙겨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싼 술인 것 같다? 그러면 슈바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왜냐면 비싼 술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가서 먹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갔다. 근데 나중에 손님이 내 술 남았는 거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처음에 땄던 술 있죠. 벌써 따서 조금 마셨던 이제 보드카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왜냐면 술에 무슨 장난을 쳤는지도 모르고 뭐를 섞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올 때 그냥 맥주 이렇게 안 따진 거 그냥 새 거 요런 거만 챙겨 왔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잘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챙겨온 게 쌀도 있었고, 특히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쌀도 되게 많이 사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쌀 남았는 거, 밥 해 드시고 남았는 쌀을 이렇게 그냥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쌀도 먹으니까 그래서 쌀도 챙겨 오고 그리고 신발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본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렀어요. 단체로 이제 수학여행처럼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신발을 뉴질랜드에서 새 거를 사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 저랑 딱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낡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많았던 게 우산도 굉장히 많아요. 여행하다가 보면 우산을 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장대 우산 같은 경우는 뭐 캐리어 안에도 안 들어가고 뭐 조금 귀찮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뉴질랜드는 비가 왔다가 그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날씨가 심하기 때문에 우산을 조금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한국 분들 김치랑 라면, 나는 진짜 김치 라면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왜냐면 뉴질랜드에도 김치를 다 팔아요. 파는데 김치가 조금 비싸단 말이에요. 특히 총각김치 이런 건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그걸 호텔방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거 놔두고 가셔가지고 제가 잘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어폰 같은 것도 있는데 이어폰이나 콘센트 이런 거 있죠. 그거 돼지코 같은 거는 슈퍼바이저들한테 알리시는 게 저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어폰 비싼 것도 많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호텔 손님이 다른 곳에 머물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서 깜빡하고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냥 놔두고 가는데 혹시나 찾으러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슈바한테 물어가지고 어, 분실물이면 분실물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때 제가 가지고 온 이어폰은 조금 낡았었는데 그냥 슈바가 그냥 너 하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호텔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수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찝찝하다고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면 상관없어요. 다 버리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뭐 버리는 것도 아깝고 재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저는 나쁜 의도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버릴 분들은 버리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게 살이 빠져요. 호텔 하우스키핑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니까 이제 살이 점점 많이 찌는데, 이제 하우스키핑을 할 당시에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왜 빠지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살이 쭉쭉 빠져요. 제가 일하면서 제가 호텔을 여러 군데를 일을 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호텔 제가 처음에 했던 호텔이에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적기도 많이 적었어요. 내가 이거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바쁜 시간에 또 적었어. 이렇게 보이세요? 보일라나? 여러분들, 제가 살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데 장점이죠. 살이 빠지니까 12월 3일 체크아웃을 11개를 했고 스테이 오버를 13개를 했어요. 총 방을 24개를 했죠. 미쳤죠? 완전 죽음이야,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펜트하우스까지 했죠. 1101호까지 내가 펜트하우스까지 했는데, 펜트하우스는 어떤 거냐면 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층 방 안에 1층에는 리빙룸이랑 키친이랑 다 있고 2층에 있죠. 2층에 방이 3개가 있고 이렇게 홀웨이가 있고 막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제가 청소를 했다고 또 적어놨네요. 미쳤죠. 이때 완전 피크였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더 압권이에요, 여러분. 둘째 날이 아니다. 그리고 12월 6일, 더 많이 했어요. 체크아웃을 11개를 했고, 체크아웃을 11개를 했어요. 체크아웃이 뭐냐면, 이제 아예 손님이 나간 방 11개를 아예 통틀어서 이제 청소를 다 해야 되는 방. 그리고 스테이 오버를 16개. 보통 분들, 방 청소 10개, 12개 했어요. 이러잖아요. 저는 이 호텔에서 진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이 호텔에서 내가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했던 호텔이었고, 네, 되게 많이 했죠. 이게 그랬고, 그래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살도 빠지고, 그리고 저는 일할 때 이 호텔은 어땠냐면, 호텔마다 조금 틀려요.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빨리 마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체크아웃은 30분으로 치고
스테이 오버는 15분으로 쳤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 오버를 4개를 할 경우에 1시간 페이를 받았어요. 어떤 건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2개를 했다. 그러면 1시간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방이 파티룸이다. 그래서 파티를 많이 했다. 그리고 방에 음식이 되게 많다. 그리고 쓰레기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얘들을 완전 개판으로 해놓고 갔다.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보내가지고 슈퍼바이저가 와요. 그러면 이 방은 페이를 그냥 1시간으로 쳐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모르면 슈바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호텔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그쪽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딱딱딱딱 시간을 잘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개에 갔던 데는 조금 작은 데여가지고 그래도 저게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던 곳이었어요. 왜 제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집에 일찍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땐 또 젊었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팁 문화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호텔 하우스키핑을 하면 팁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 방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우선 베드시트를 쫙 다 빼줘. 이제 썼던 거는 이제 필로 케이스를 다 빼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빼낼 때 베개 위에 이제 1불 US 달러가 딱 있거나 아니면 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1불 US 달러가 딱 있거나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진짜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화장대 위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딱 US 달러를 딱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받으면 정말 정말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제가 또 경험이 있었던 게 하루는 20불짜리 노트가 그냥 베개 위에 슬쩍 떨어진 느낌? 베개 위에 스르륵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베개랑 베개 사이에 딱 끼워져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1불이고 2불이면 그리고 한 5불까지도 제가 그냥 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었는데 이게 20불이니까 마음이 또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슈퍼바이저한테 무조건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저는 또 물어봤어요. 왜 내가 괜히 20불 가져갔다가 나중에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 팁이다. 4개 위에 있었는데 미끌려서 떨어진 것 같다. 그냥 너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문제 있으면 뱉어내라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팁 받았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진짜 팁이란 게 정말 사람을 되게 기분이 좋게 해요. 정말 1불이라도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미국 분들이 놔두고 가시는데요. 그 방도 되게 깨끗하게 쓰고 나가요. 보면 그냥 하룻밤 자고 나가시는 분은 진짜 이 방을 썼나? 이 정도로 정말, 정말 깨끗하게 침대도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가 다 벗겨가지고 다시 새 시트를 가는 건 맞지만 정말, 진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매너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또 팁 이야기하다가 또 딴 얘기도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마운 게 딱 나가실 때 뭐 베개 커버랑 이런 거 다 벗겨 놓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저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렀지만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되게 이러신 분들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침대보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싹 다 벗겨내고 필로 케이스도 다 벗겨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솔직히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뭐 1분도 안 걸리지만 조금 걸리는데 그런 것도 다 벗겨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썼던 타올 같은 것도 침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쌓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호텔 하우스키핑 하면 진짜
진짜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도 알 수 있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향기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화장실을 쓰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재밌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호주나 뉴질랜드는 체크아웃 타임이 10시거든요. 만약에 조금 여유를 둔다 한 11시에 하는 호텔도 있지만 제가 했던 호텔들은 다 10시에 체크아웃이었고요. 그래서 하우스키핑들은 이제 9시나 아니면 8시 반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얼리 체크아웃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행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새벽 4시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새벽 6시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그래 아침에 조회를 할 때 리스트를 한 명씩 다 받아요. 다 다른 방을 배정을 받거든요. 몇 층에 지정이 되었는지 보면서 보통 자기 층수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6층을 했다 그러면 6층, 7층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층수 배정이 조금 다르게 되거든요. 호텔마다 조금 틀려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아 얘가 벌써 체크아웃을 했구나. 그리고 얘는 체크아웃을 조금 늦게 하네. 그러면서 얘를 가장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지정을 이제 어떻게 동선을 잡아야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금방 알아요. 딱 보고 아 그래 바로 가서 청소하고 아, 얘 벌써 나갔네. 아 빨리 가서 청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조절 잘 하시면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호텔이 이제 능력제라고 해야 되나? 조금 빨리 마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마치면 3시에도 마치고 정말 일찍 마치면 2시 반에도 마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호텔 하우스키핑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 그렇게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에 관한 영상을 조금 많이 만들 예정인데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